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오늘은 암기상 제13강 23번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에 대한 듣기, 24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에 대한 듣기, 25번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대한 듣기, 그리고 신탁 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에 대한 듣기는, 제일 큰 특징은 1번 상속 듣기는요, 반드시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원보상 이렇게 암기하는 거잖아요. 전원 명의로 꼭 하는 등기가, 해야 되는 등기가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다. 그래서 일부 지분만 해달라 그러면 각하된다. 2번 전유경인데, 이것은 이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하면 경정 등기를 한다. 소유권 경정 등기 한다 그 말이에요. 전이 후 경이다. 자, 3번부터 유증인데, 포괄 유증은 유증자 사망할 때 물권 매도 효력이 발생하고, 특정 유증은 등기할 때 물권 매도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은 그냥 사망할 때인데, 유증은 나눕니다. 포괄 유증 사망할 때, 특정 유증 등기할 때,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 자,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 보존 등기할 수가 없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거친 후에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때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포괄 유증 받은 자와 특정 유증 받은 자가 이 보존 등기 직접 할 수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5번. 등기된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에는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불문하고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다. 여기는 포괄 특정 나누지 않아요. 안 나누고 바로 그냥 이전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 안 하고. 그래서 이 4번하고 5번 여러분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분하는 기준은 미등기냐 등기됐느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고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의무자로 해서 공동을 신청한다. 이게 특정 유증만 공동 신청이 아니라 포괄 유증도 똑같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증 마쳤고요. 그 다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소유권 등기, 이제 수용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때 등기 부상에 있는 것들은 직권 말소 되는 게 있고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소유권 등기와 소유권 외의 등기로 나누면 돼요. 자, 소유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맞춰진 소유권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 수용 개시일 이후에 수의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개시일 이후에 맞춰졌더라도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소유권 등기는 말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할 때도 말소가 안 돼요. 그러나 수용 개시일 이후에 맞춰진 그 등기는 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맞춰졌다 할지라도 원인이 상속일 때는 말소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소유권 외의 등기. 소유권 외의 등기니까 뭐 제한물권이나 처분 제한 등기, 임차권 등기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권 말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딱 하나가 직권 말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해석하면 유역지 지역권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출제할 때는 이렇게 뭐 이게 승역지냐 유역지냐 이렇게 나누진 않았고 그냥 이 규정 그대로 썼어요. 작년에 되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다음에 3번.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재결이 실효됐다. 자, 재결이 실효됐을 때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소 등기 할 때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럼 수용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하거나 또는 촉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결이 실효가 돼서 사업 진행을 못해서 재결이 실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소듣기가 되는데 그때는 공익사업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일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득기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은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득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일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는요,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말소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소 등기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전 등기할 때 원인, 그걸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2번.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경우에 자,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쓰죠. 그런데 원인일자는 절대 쓰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할 때는 원인일자를 쓰지 않는다. 판결을 받아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일반적인 등기에서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쓰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둘 다 안 씁니다. 원인도 안 쓰고 일자도 안 쓰고. 그런데 진정 명예회복은 원인은 쓰는데 일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꼭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음, 자, 3번. 자, 진정 명예회복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므로 이걸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가증, 농지증 이런 거 제공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검인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지거래가다라는 것은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 계약이거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개소리예요. 계약이어야 돼요. 검인도 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계약, 계약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진정명예회복은 법률 규정이다 보니까 이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도 필요 없다. 즉 허가증이나 농지증, 검인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신탁 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 및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든 신탁 등기 말소하든 간에 등기 신청할 때는요, 수탁자 단독이다. 수탁자 단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신탁 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신청과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해라. 자, 신탁 등기랑 어떤 등기랑 들어오든 간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해라. 신청서 한 장으로 한 번에 다 신청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동시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규정이 두 개거든요. 일괄 신청한다는 규정이 있고 동시 신청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3번.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동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위 신청이라는 말은 처음에 동시에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따로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음, 자, 4번. 신탁 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 변경 등기와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든 뭐 말소 등기든 뭐든 신탁에서 등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순위번호는 하나만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 수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합의관계라는 표시를 신청 정보에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냐 합의냐가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의가 되는 것이지 공유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 자, 우리 13강 이제 암기상 13강에서 봤던 것이 상속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그리고 신탁 등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정말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암기상으로 넣은 거니까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